3학년 오빠가 천쌤 조언으로 수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5살 여동생이 오빠 공부할 때 같이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유아 문제집 있으실까요? 5살인데 수학이 완전 처음이다 하시면 유자수, 유아 자신감 수학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건 원리셈 5, 6세 단계, 그리고 탑사고력 K인데 탑사고력 K는 5살이면 좀 일러요. 원리셈 5, 6세 단계와 유자수의 장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원리셈 5, 6세 단계는 수와 연산에 대해서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가 안 나와요. 더하기 빼기의 상황을 줍니다. 그림을 통해서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손 위에 사탕이 2개, 3개 있어요. 여기 사탕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2를 쓰게 하고, 여기 몇 개 있어요? 3을 쓰게 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요.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안에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건 유자수에도 있는데요. 유자수는 책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전 영역을 다루고 있고,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보드마커러하고 다 지웠다가 다시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폼 재질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자수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유아수학은 스스로 공부해, 이게 아니라 엄마랑 공부하는 과정을 정서적으로도 공유하고 수학을 놀이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이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엄마가 문제를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 이번에는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엄마가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스티커를 이용해서 또는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좀 다르니까 일단 즐겁게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다 하면 유자수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수연산 요 부분에 대해서 수양일치라든가 숫자 알기라든가 이쪽에 더 제일 기본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시면 원리셈 5, 6세 단계 추천해 드려요. 원리셈 5, 6세 단계는 정말 정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6권이고 수연산만 있는 거고, 유자수는 전체적으로 있고 나이별로 4권씩 해서 만 3세, 4세, 5세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두 종류 중에 마냥 즐겁게 일단 해야 돼 하면 유자수,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작하자 하면 원리셈 5, 6세 단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이가 좀 이제 좀 준비된 것 같아 하시면 탑사고력 수학 K단계, 활동지도 많고 좀 깊이 있는 사고로 이어지는 학습으로 나중에 선택해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예비 초3입니다. 쭉 사고력 팩토 풀어왔고, 연산은 교과샘 3-1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아이고, 끊어지셨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리셈 진단평가 시간은 관계없나요? 2학년 2권 풀고 있는데 몇 점을 넘기면 그 교재를 패스해도 좋을까요? 학원에서 연산 3학년 수준 백업 요청이 있어서 3학년 교과샘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원리셈 2학년을 넘겨도 될까요? 속도는 안 나지만 원리 이해는 정확하게 되고 있고 정답률은 높습니다. 그 정도면 되세요. 시간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고요. 지금 근데 2권을 풀고 있어요. 9구단을 외웠겠죠? 9구단을 외웠고 9구단의 개념이 분명하면 일단 지금 3학년 백업을 요청했으면 3학년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9구단이 되어 있어야 되고 9구단에 대한 확인학습 정도로 하고 6권 정도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권이 나눗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샘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나눗셈에 대한 개념도 익히면서 9구단 외운 거 확인학습 겸해서 2학년 6권 정도를 풀고 3학년으로 넘어가는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선택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원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정답률이 높다라고 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항상 강조드리지만 교과 학습을 하기 전에 연산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친구가
3학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3학년 백업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학년 연산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없다 판단하시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학원 공부하는 것보단 연산이 빨라야 됩니다. 학원에서 백업 요청하는 거 당연해요. 그게 되어야 학원에서 공부하는 효율이 높아지고 충분한 숙제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힘들지 않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진도를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샘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7세입니다. 연산하고 있고 퀴즈 팩터 하고 있는데 따풀과 함께 할 심화서 있을까요? 따풀과 함께 퀴즈 팩터하고 팩터 사이에 탑사고력 수학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따풀과 함께 하는 심화서라고 하면 최상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7살에서 1학년 넘어갈 때라고 하면 사고력 교재를 더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학년 아이 틀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지 계속 옆에서 하나씩 알려주길 원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요. 계속 같이 옆에서 하나씩 알려줘야 할까요? 이건 아이의 성향인데요. 저도 아이 둘을 키웠는데 한 아이는 공부할 때 엄마 아빠가 간섭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 아이였고 그 성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성향입니다. 한 아이는 항상 공부할 때 옆에서 엄마가 있어주길 바랬고 지금도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막 화를 내는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엄마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너무 좋고 아빠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를 떠나서 아이가 그런 성향이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아이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동기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게 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해 주는 거죠. 응원해 주는 거죠. 생각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둘째도 그랬어요. 저희 둘째도 그래서 옆에 한글도 좀 늦게 뗐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때의 모든 것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마시고 뭐랄까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죠. 수학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아이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을까,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아이의 성향에서는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시는 게 시간을 더 많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초3 올라가는 2학년인데요. 2학년은 개념사만 했고 현재 원리샘 2학년 거부터 매일 하고 있어요. 3-1 기흥 따풀 순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흥 시작하는데 2- 심화를 하고 3학년으로 넘어갈까요? 해주셨어요. 2학년은 개념사만 했고 요거는 어떤 걸 선택해도 뭐가 틀렸다 이게 더 낫다 하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2학년 2학기 심화를 하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2학년 2학기는 곱셈을 처음 배우는, 물론 곱셈의 개념은 1학기 때 배웠지만 곱셈 구구를 배우고 곱셈을 제대로 처음 사용하는 학기이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이 곱셈에 관련된 심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들은 3학년 때 다시 나와요. 곱셈이 심화되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3 곱하기 네모는 15 이런 문제를 아이가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문제를 요구받습니다. 문장제 문제에서. 근데 이거 사실은 15 나누기 3은 얼마냐라고 초등학교 3학년에 그 문제들이 그대로 다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3 곱하기 5는 얼마니? 이건 심화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는 선택입니다. 다만 하나. 선택인데도 어떤 차이는 있냐 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 계산.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한 단계가 하나의 내용이 시간 계산이에요. 시간 계산은 2-2에도 나오고 3-1에도 나오는데요. 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여기는 분까지만 나오고 여기는 초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단위가 분까지 나오고 단위가 초까지 나오는 게 다가 아니고 3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 때는 세로셈 계산을 합니다. 근데 세로셈으로 시간 계산을 세로셈으로만 하는 건 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중학교 올라가서도 시간 계산 헷갈려 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산하는 방법만 배워서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만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전, 오후가 바뀌는 원리라든가 몇 시간 몇 분이 더해졌을 때 시간이 바뀌는 60단위로 바뀌는 어떤 개념과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식만 배워놓은 아이들이 항상 헷갈려해요. 선생님 이거 오전이라고 해야 돼요? 오후라고 해야 돼요? 날짜가 바뀌고 이런 거 어려워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초등 교육 방식이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데요. 요 단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흐름으로 계산하게 하고 있어요. 세로셈으로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서 6시간 후는 몇 시일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만든 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죠. 10시에서 6시간 후면 2시간 후가 돼서 낮 12시를 먼저 지나. 그러면 오후로 바뀌지. 그리고 4시간이 더 지나야 되니까 오후 4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단계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풀이 과정을 아이에게 생각하게 하는 책이 교과샘이라든가 따풀이라든가 이제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여기는 세로셈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렇게 아이들이 시간이 뭐야, 양적인 개념으로서의 시간을 아이가 이해하는 과정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연산을 빼고는 도형도 이 모양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요. 이게 아니라 세모요. 이게 뭐냐 하면 수학적인 개념으로서 삼각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을 인지하고 그 모양이 어떻다. 그 모양 2개를 붙이면 사각형도 되네. 이런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워볼까? 이런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하는 삼각형에 대한 알아가기?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2-1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빠르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실질적인 학습으로 넘어가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4학년) 아이, 작년부터 수학을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채소력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고 기응 정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준보다는 양에 민감해서 한 학기에 한두 권밖에 못할 것 같은데 심화가 불안해요. 문제집 딱 2권만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 연산 실수도 나와요. 3권 하시죠. 3권. 3권. 왜 3권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상태라면 연산도 하나 하시죠. 연산도 하시는데 평소에 조금씩 하는 10분씩 15분씩만 하자, 이 책은 해서 원리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원리셈도 아이가 4권이나 돼 이렇게 한다면 교과셈이라도 하자. 연산하시고 기본기 만들기, 계산의 기본기 만들기 하시고, 그 다음에 기응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심화를 어려워하면 따풀까지 힘들다고 하면 응용을 하시던가. 근데 디딤돌 기응과 응용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완전히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출판사를 바꿔줘야죠. 천재교육의 응용 해결의 법칙, 이런 책을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센 수학 비단계 정도까지 선택을 하시던가 해서 완전 심화 쪽 말고 적어도 이거를 활용하고 응용하고 하는 문제 해결은 연습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이 길러지면 정말 따풀처럼 심화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라는 걸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죠. 실제 지금 4학년에 어려워하시는 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5학년 거 제대로 배워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완전 완전 극심화까지는 하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는 심화 정도까지는 계속 트라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게 시기를 놓치게 돼요. 지금 5학년, 6학년까지 해서 연산해놓고 그 다음에 개념서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래도 좀 나오는 책 하나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말씀해드린 천재적 교육의 응용 해결의 법칙 이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센수학 비단계 정도의 책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응하고 디딤돌 응용을 또 하면 구성이 완전 똑같아서 똑같은 문제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